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1억만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절약입니다. 미국의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의 기준과 부의 지도가 수십 번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부자들의 제일 법칙으로 통합니다. 절약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성공의 공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자들은 예산을 세워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절약이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부모가 근검 절약한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탑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가정은 부자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위 1%의 부자가 아니라면 과소비는 금물이며 불필요한 소비가 목적인 비상금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벌어 많이 쓰는 것보다 얼마를 벌던 시간에 덜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언제나 많이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밥 사줄 때인지 커피 사줄 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쓸 때보다 내 지갑 안에 들어있을 때 더 대우받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서 붙은 몇천 원의 연체료를 우습게 생각한 것과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다시 쉽게 사는 습관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결정들이 나의 재정 상태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의 월급이나 소득이 모두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남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을 미리 땡겨와서 소비하도록 하는 카드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소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지불을 하며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빚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가방을 사고 학원비를 냈다면 나쁜 빚입니다. 만약 상환계획이 잘 짜여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면 재산 증식 가능성이 큰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절제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30년 전 부자들과 신흥 부자들 간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무관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한 활동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특히 애정과 존중이 전제된 부부 관계의 유지는 이혼으로 감소되는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혹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쉽다고도 합니다. 건강이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건강과 가족에 두시고 돈의 감각을 키워서 대를 이어 부를 이루는 가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